겨울철 보양 삼아 사골국 많이 드시죠? 얼마나 끓여야 맛도 있고 영양도 풍부할지는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국립축산과학원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봤다고 하는데요. 조현선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골 맛도 좋고 영양분도 좋게 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앵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부시니까 살림을 하실 것 같은데 사골국 얼마나 끓이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 사골국을 안 끓여봤거든요. 근데 미역국 정도는 끓여봤는데 좀 오래 끓이면 아무래도 맛이 좀 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골국도 뼛속 깊은 그런 영양까지 쪽쪽 이렇게 내보내려면 좀 오래 끓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무작정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농진청이 권장하는 방법은요. 한 번에 총 6시간씩 3번을 끓이는 건데 163 법칙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 핏물을 뺀 다음에 이 사골을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서 6시간만 끓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로 나온 국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3번을 연달아서 우려내고요. 마지막에 이 3가지의 물을 합쳐서 나오는 게 맛도 영양도 최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정성이 가득한 그야말로 사골국인데 그러면 만약에 더 오래 끓이면 그러면 영양이 떨어진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4번 이상 끓였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국립축산과학원이 사골을 우려내는 횟수별로 국물의 맛과 영양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4번째 우려냈을 때 보시면 이 국물이 옅어지는 것, 점점 옅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끈적거리는 정도도 덜해지고요. 맛도 떨어지는 건데 이를 분석한 연구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골은 2번째에서 3번째 우려낸 국물이 더 뽀얗고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맛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골은 너무 여러 번 우려낼 경우 좋은 영양소는 감소하고 인 성분의 용출이 높아져 좋은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네, 사골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의 일종의 콜라겐과 또 이제 연골의 주성분인 콘드로이친 황산인데요. 이 철갑상어에 많이 들어있어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우려내는 횟수마다 이 성분의 함량이 달라졌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콜라겐은 보시다시피 3번째까지 조금씩 높아졌다가 4번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4번 이상 끓이면 또 칼슘 섭취를 방해하는 또 인성분이 나오게 돼서 오히려 칼슘 섭취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6시간씩 3번 끓여라. 정말 황금 꿀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게 제가 안 끓여봤으니까 사골국 끓일 때 물은 얼마나 부어야 돼요? 네, 흐르는 물에 일단 사골을 씻어서 물에 넣고 한번 끓여내면요. 보통은 이제 12시간씩 물에 담궈 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핏물이 빠지게 되고요. 그런 뒤에 이 물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끓이기 시작하는데 사골 1kg 부피에 5배에서 7배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이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뼈 고르는 법. 아무래도 좋은 뼈를 골라야 많은 영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좋은 뼈를 고르는 그런 비법도 있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좀 자세히 알았는데요. 좋은 사골과 나쁜 사골을 화면으로 한번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단면 색깔부터 다르죠. 이 좋은 사골은 단면의 붉은색이 선명하고요. 뼈와 골수 사이 붉은색 경계가 뚜렷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사골은 하얀색으로 나타나기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사골국에 어떤 영양분이 많을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골국에 먼저 칼슘이 많다고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전입니다. 네, 오히려 그 함량이 한 그릇에 2.28mg 정도로 아주 적거든요.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이 700mg이니 이제 극히 소량인 셈인데요. 칼슘 성취만을 위해서라면 이 사골국보다는 우유가 낫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 뼈 건강에 필수인 콜라겐 단백질과 또 연골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콘드로이친 황산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거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뼈 건강에도 좋긴 하지만 무엇보다 피부 건강에 좋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걷어내야 지방이 많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걷어내야 지방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작심삼일. 혹시 그 유래를 아십니까? 조선 중기의 문신 유성룡이 각 고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갑자기 공문 내용을 수정할 일이 생겨서 영리에게 회수 지시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영리가 이 공문을 바로 나가서 곧장 갖고 오더랍니다. 왜 아직도 공문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차피 사흘 뒤에 또 고칠 것 같아서 아예 안 갖다 줬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공적인 일, 공사가 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의 공사삼일이 작심삼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2018년이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사흘째입니다. 새해 목표로 세웠던 금연과 금주, 운동과 다이어트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한 취업 포털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해마다 반복해서 세우는 단골 새해 계획 볼까요? 다이어트가 60.5%, 운동이 31.9%, 외국어 공부와 저축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 새해 계획들의 유효기간은 있을까요? 3개월이면 흐지부지 된다가 34%,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진다 26.9%, 작심삼일도요 15.9%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석 달 내에 새해 계획이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응답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마음이 오래가지 못할까요? 이 작심삼일의 이유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만족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금연을 또 운동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박찬호 전 야구 선수의 메시지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할 일만. 1시간 동안 할 일. 필요하면은 10분만 내가 할 일. 필요하면은 1초만 내가 할 일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쉬워지거든요. 저도 2004년 1월 1일 금연할 때 3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작심삼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다시 담배를 태우게 되니까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에이, 삼세판인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러고 버텼더니 결국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뭐 잘못되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도 120번 하면 1년이 되니까요. 사흘에 한 번씩 새로운 결심하면 어떨까요?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유족들이 발인식을 마치고 나가자 직원들이 재단을 정리합니다. 조금 뒤 다른 유족들이 들어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사상의 음식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재활용하는 겁니다. 2번, 3번까지도 저런 데가 있어요. 수박 같은 거 발인점을 잠깐 올려놓고 내고 하니까. 해당 장례식장 측은 재활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승용차 앞에서 뭔가 꺼내줘 던질까 고민하더니 결국 골목 한편에 던지고 가버립니다. 이 남성이 버린 물건 바로 미화 72,000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입니다. 한 고시생이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주인은 돈 받기를 거부했는데요. 만약 6개월이 지나도 거부하면 고시생이 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아픈 신생아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구급차가 지게 됐는데요. SUV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교통 단속에선 이렇게 제외되지만 사고 시 면책 규정은 따로 없어서 처벌을 받는 건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고 여왕입니다. 여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건데요. 광고료는 편당 연 10억 원 수준입니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입국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6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오해와 편견을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인제군 소양강변에 전설의 미국 배우 메릴린 먼로가 등장했습니다. 1954년 미군 부대 위문 공연을 기념해서 동상을 세운 건데요. 굳이 이런 것까지 기념해야 하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새 독감 환자가 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례적 현상까지 있는데요. 예방접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성능 조작 파문에 휩싸인 애플,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비용을 10만 원에서 3만 4천 원까지 내렸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새해 첫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3대 유성우로 불리는 4분의 자리 유성우가 시간당 110개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장날 마지막 날 발인제를 마치고 유족들이 연결식장을 나갑니다. 직원들이 들어와 향을 끄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제단을 정리합니다. 조금 뒤 다른 고인과 유족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인과 영정, 유족이 모두 바뀌었는데 제사상 위 과일과 음식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제사상을 재활용한 겁니다. 2번, 3번 가지고 쓰는 데가 있어요. 수박 같은 거 발전을 잠깐 올려놓고 내고 하니까. 과일값이 한 1,500 정도, 1,500 나온다고 봐야 돼. 올해 하면 한 8, 900씩. 유족들은 이 발인제를 위해 15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에서 사용한 제수용 음식은 발인 후 상주에게 전달됩니다. 상주분들이 나가시는 날 저희가 다 챙겨가시도록 제가 다 그거를 박스하고 다 준비해서 갖다 제가 챙겨드리거든요. 정산하실 때 요 재물은 가족들이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해당 장례식장 직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표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임입니다. 이 5살 고준희 양 사망 유기 사건의 진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준희 양을 유기한 친아버지의 이 고모 씨의 내연녀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연녀도 결국 범행 가담 사실을 자백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준이가 숨진 걸 보고 시신 유기를 공모했다. 이 고준희 양의 아버지 내연녀인 이모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숨진 준희 양을 야산에 유기할 때 현장엔 없었지만 시신 유기를 공모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한 것입니다. 기존에 내연녀 이 씨는 자신과 이번 범행은 무관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내연녀 이 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바로 이 친아버지 고 씨의 경찰 진술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준희 양을 내연녀 이 씨와 함께 내연녀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내연녀의 어머니 또 내연녀까지 3명의 공모 관계가 확인된 만큼 준희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뒤 8달, 8개월 뒤에야 실종 신고를 한 이유, 그것도 드디어 밝혀졌다고요. 네, 준희 양의 시신이 유기된 시점이 지난해 4월입니다. 이 친아버지 고 씨는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준희 양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의문점으로 남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친아버지가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이 내연녀와 잦은 다툼 끝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준희 양 문제가 뒤늦게 불거질까봐 거짓 실종 신고를 하기로 내연녀와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 씨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 준희 양을 찾아달라고 오열하기도 했고 또 이 직장 동료에게 실종 전단을 뿌렸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실수로 불을 내서 3남매가 숨진 이른바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현장 검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 화재 원인이나 또 발화 지점 등에 대해서 이 어머니인 정 씨의 진술이 뒤바뀐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어머니 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불을 내서 3남매가 숨지게 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구속 이유였습니다. 숨진 3남매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연기를 마신 흔적 이외에 별다른 특별한 이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어머니 정 씨가 불이 나기 직전 전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이 고의적인 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법원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달 끝이 나면서 국회의 방탄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새해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국회의원 2명이 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두 의원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최경환 의원은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취재진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잠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는데 입을 열지는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째 진행 중입니다. 이우현 의원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 의원은 공천 헌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자,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변호인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문제로 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지난해 11월 말부터 걸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조영권 변호사가 서울구치소 의료과에 경상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고 여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피고인 접견을 못하고 있으니 건강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지 28시간 만에 회담을 역제안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특유의 지연술로 몸값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설혜 기자, 북한의 답변은 아직입니까? 네, 북한은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28시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어제 오후 4시에 이어서 오늘 오전 9시에도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북한의 응답은 없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에도 아직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의제와 시간, 격등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의 1월 1일 신년사를 놓고 미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통남봉미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로켓맨이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원한다며 좋은 소식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 시도는 대북 제재로 인한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은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오면 미국은 불참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체제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